원작 소설 파친코는 내용의 구성이 시간순으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드라마 파친코는 과거와 현재가 수시로 교차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죠. 오늘 저는 파친코 시즌 1의 1화부터 5화까지의 줄거리와 명장면을 이해하기 쉽게 시간순으로 정리해 전달드릴게요. 주인공 선자는 1915년 문화통치기 한반도의 부산 영도에서 태어나고요. 유복하진 않은 어부들이 먹는 하숙집에서 태어난 딸이지만 어렵게 얻은 아이이기에 아버지 훈이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자라죠. 일제강점기가 된 1923년의 어느 날 밤, 선자의 집에서 훈이와 어부들이 식사를 하던 도중 한 어부의 문화통치기의 무단통치와 달라진 게 없는 통치 방식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촉발된 독립으로의 열망과 반항을 암시하는 말로 인해 두 순사가 훈이를 찾아와 그날 밤 이야기에 대해 조사하고 겁박하죠. 얼마 후 훈이는 결핵에 걸려 피를 토하며 세상을 뜨고요. 1932년 항구에 남자 주인공 한수가 등장하죠. 17살로 성장한 선자도 비춰지는데 순사가 지나가도 고개 숙이지 않는 선자를 유심히 지켜보던 한수와 선자가 눈을 마주치죠. 선자보다 나이가 2배 더 많은 34살 고한수는 제주도 출신이며 한국을 떠나 일본에서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총명한 두뇌와 빈틈없는 사업 수완으로 무장했죠. 항구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선자는 배 안에서 한수 얘기를 듣다가 영도에 도착해 배에서 내리는데요. 선자 눈에 비친 한수는 그저 사람들을 차갑게 대하는 싸가지 없는 냉미남이죠. 이후 선자는 한 소년에게 욕을 하고 손찌검하려는 한수를 발견하는데요. 선자는 한수에게 이 아이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으며 내가 귤과 생선을 교환하자고 한 거라고 얘기하죠. 왜 작은 놈들 못 잡게 하는지 알아? 다 커서 산란하기도 전에 쓸어 담으면 결국 나중에 피 보는 건 우리야. 그러면 나중에 생선 못 잡아가 우리끼리 찌끄레기 갖고 다투게 된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 아닙니까? 찌끄레기 갖고. 선자는 한수의 말문을 막히게 만들고요. 선자에게 관심이 있는 한수는 시장 상인 아줌마를 시켜서 선자에게 선물을 전달하는데 선자는 선물을 받지 않고 휙 가버리죠. 선자가 장을 보고 배를 타러 가는 길, 일본인 남자 고등학생 무리가 선자가 귀엽다면서 선자를 끌고 가 겁탈하려 하는데 한수가 나타나 그들을 참교육하고 무릎 꿇려 사과시키죠. 그렇게 선자와 한수는 한 배를 타고 영도로 들어가고요. 한수에게 한국에는 얼마 만에 오냐고 물으며 대화를 이어가는데요. 배가 영도에 도착하자 선자는 한수의 셔츠에 묻은 핏자국을 발견하고 내일 갖고 오면 빨래해준다고 얘기하죠. 다음날 한수는 선자와 계곡에서 얘기를 하고요. 선자가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고 하니 너도 학교 갔으면 이런 촌구석 벗어났을 텐데 아쉽다고 하죠. 이에 선자는 배웠다고 사람 무시하지 말라면서 빨래를 챙겨 나가려고 하는데요. 한수는 나는 너보다 더 가난했고 꿈이 있었으며 그 꿈을 아무한테도 뺏기지 않았다고 하며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해주죠. 한수는 돌조각으로 커다란 바위에 그림을 그려 억수로 큰 미국과 한반도보다 조금 큰 일본을 지도로 보여주죠. 항상 우리보다 억수로 큰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집어삼킬라 하는 거인처럼 예. 지도로 보니까 어떤데? 우리가 겁낼 필요 없겠네 예. 우리 또 이길 수 있겠네 예. 한수는 빨래할 때 또 오고 싶다며 달달한 플러팅을 하고요. 둘은 점점 더 친해지죠. 이후 한수는 선자에게 버섯을 따러 가자고 하는데요. 풀숲에서 둘은 뜨거운 키스를 나누고 더욱 뜨거운 시간을 보내죠. 이후 선자의 속이 점점 불편해지는데요. 하지만 한수는 한반도를 아예 떠난 것처럼 보였고 선자는 입덧 때문에 평소에 시장에서 늘 보던 해산물 냄새에 많이 힘들어하죠. 이후 떠난 줄만 알았던 한수가 영도에 다시 돌아오고요. 둘은 또 다시 뜨거운 사랑을 나누죠. 한수는 선자에게 스위스산 회중시계를 선물하죠. 선자는 자신의 임신 소식을 전하며 엄마한테 인사하러 가자고 얘기하는데요. 한수는 오사카에 아내가 있고 딸도 3명이나 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너와 네 어머니, 우리 아이는 세상 부러운 거 없이 영도에서 가장 큰 집에서 살게 해준다며 결혼은 형식적일 뿐이니
자기 첩으로 살라고 제안하죠. 이에 선자가 황당해하고 어이없어 하자 시집갈 사람 없으니까 계획적으로 들러붙은 거냐며 누가 돈 없는 병신 딸을 데려가겠냐. 내 자식을 병신으로 낳을지도 모르는데 라며 폭언을 하죠.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선자는 거센 비를 맞으며 뛰어가고요. 엄마 양진에게 자초지종을 말하려는 그때 한 젊은 남자가 마당에 들어와 푹 쓰러집니다. 양진 선자 모녀는 남자를 치료하기 위해 의원을 부르고요. 가방 속 편지로 남자의 신상을 확인하는데요. 그는 평양에서 내려온 개신교 선교사 이삭이죠. 마음 착한 양진은 이삭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죠. 다음날 아침 선자는 엄마에게 임신 사실을 고백하는데요. 아기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이실직고하지 못하죠. 옆방에 의식을 차린 이삭은 이를 전부 듣게 되죠. 양진의 보살핌 덕분에 건강을 회복한 이삭은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전보를 붙이러 간다고 하는데요. 양진은 이 동네를 잘 모르는 이삭을 걱정하며 선자를 함께 보내죠. 이삭과 함께 걷던 선자는 까칠한 모습의 한수와 눈이 마주치고요. 한수는 선자 옆에 남자 이삭을 신경 쓰죠. 이삭은 선자를 데리고 우동을 파는 식당에 가는데요. 선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식당에 와보죠. 처음 먹어보는 우동을 맛있게 먹는 선자에게 이삭은 어머니와의 대화를 들었다며 아이를 입양 보낼 생각은 없냐며 조심스레 물어보는데요. 안 그래도 지는 세상이 다 무시하는 사람의 사랑받으면서 컸어 얘. 우리 아버지 이래가 아버지 생각하는 게 뭐 염치가 없지만서도 다들 우리 아버지 평생 장가도 못 가고 자식도 없을 기라 했는데 지가 요래 있잖아 얘. 없어야 할 아가 요 있다 아닙니까. 야도 있으면 안 되는 아지만 요 뱃속에 자리심이더. 야도 사랑받으면서 글기라 해. 지가 밤낮으로 이래가 손톱이 다 부러지고 허리가 뽀사지고 배를 쫄쫄 굽는 한이 있어도 내 아는 부족한 거 하나 없이 키울 겁니다. 그래 약속했습니다. 지 아버지 지한테 약속하신 것처럼 예. 이삭은 선자에게 사과하고요. 그 사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러고 싶어요. 그럴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생각해 줄 수도 있겠어요? 지금 와가 무슨 소용입니까? 지를 누가 데려간다고. 그래도 데려간다면요. 누가 선자씨에게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나서 새로 시작하자 한다면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지는 지금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신 거 알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시간이 더 지나면 다른 사람을 생각해 줄 수 있는지. 눈물이 잔뜩 고인 선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후 한수와 이삭은 맞춤 양복점에서 마주치는데요. 한수는 비아냥대는 투로 이삭에게 옷 한 벌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이삭은 한수에게 결혼식 때 입을 옷을 맞추는 거니 알아서 사겠다고 대답하죠. 그리고 한수가 들으라는 듯 기존에 입던 옷을 수선해 이 다음에 자기 아들한테 입힐 거라고 얘기하죠. 이후 한 교회의 목사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여자라며 이삭의 결혼을 말리는데요. 하지만 이삭은 선자와 어머니가 자신의 목숨을 살렸다며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결혼을 추진하죠. 결국 선자와 이삭은 목사의 축복 기도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리고요. 양진은 선자의 치마에 때가 묻은 걸 바라보며 곧 오사카로 떠나는 선자에게 무얼 해줄 수 있을지 생각에 잠기는데요. 양진은 쌀집에 가서 흰쌀 2홉을 사려고 하는데 쌀집 주인은 흰쌀은 전부 일제에 바치기로 되어 있다며 난색을 표하는데요. 양진이 오늘 딸이 결혼해서 흰쌀밥이라도 먹이고 싶다고 하자 이에 마음이 움직인 주인은 양진에게 보리쌀 값에 쌀을 팔겠다고 하죠. 우리 딸내미 좀에 있다가 신랑 따라 일본 갑니다. 제가 짜다시리 뭘 해줄 형편은 못 되고 우리 땅 쌀맛이라도 돼주고 싶습니다. 그거라도 매기가 보내고 싶어 예. 새호비대 고맙습니다. 선자 엄에도 뭐만서 서름 좀에 삼키라이. 쌀집 주인 할아버지의 따스한 도움으로 양진은 선자와 이삭 신혼 부부에게 쌀밥과 함께 정성껏 상을 차리고요. 평생 보리밥만 먹어본 선자는 새하얀 쌀밥을 보고 엄마의 마음을 느끼며 울컥하죠. 이제 1989년이 되고요. 뉴욕에 살고 있는 솔로몬이 등장하죠. 뉴욕의 한 투자은행에서 근무하는 솔로몬은
기대했던 승진이 내년으로 미뤄져 실망이 크죠. 솔로몬은 도쿄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해결하면 부사장으로 승진시켜달라고 조건을 거는데요. 솔로몬은 홀튼 호텔을 지을 땅의 주인이 한국인이라며 일본에서 나고 자라기만 한 한국인인 자신이 그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고 장담하죠. 그러면서 거래를 성사시키면 오늘부로 소급해서 연봉 인상과 승진에 적용해달라고 제안하죠. 솔로몬은 오직 승진만을 목표로 일본으로 떠나죠. 회사 일로 도쿄에 머물던 솔로몬은 아빠를 만나기 위해 오사카에 들르는데요. 솔로몬의 아빠 모자수는 오사카에서 파친코를 운영하고 있죠. 모자수는 솔로몬이 미국 은행에 부사장으로 승진했다고 소개하죠. 이후 솔로몬은 오사카에 사는 할머니 선자의 집에 방문해 아빠 모자수한테 파친코장 팔라고 말했다. 부동산이 이렇게 잘 되니 아파트나 상가에 투자해야 한다고 얘기하죠. 그러자 선자는 너희 아버지 은행 대출을 껴서 파친코 2호점 낸다고 말하며 그의 파친코 매장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모자수의 자랑이라고 말하죠. 선자는 솔로몬에게 너희 아버지 파친코 사업한다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솔로몬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답하는데요. 말 안 해도 내 다 안다. 내는 평생 지겹게 그런 사람들 봐가와가 냄새만 맡아도 안 돼. 이후 선자는 오랜만에 온 솔로몬을 위해 식사를 차리는데요. 화려하게 치장한 에츠코란 중년 여성이 집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죠.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솔로몬이 방에서 쉬고 있는데 에츠코가 들어와 하나라는 이름을 얘기하며 울적한 마음을 표현하죠. 하나는 바로 에츠코의 딸이고 솔로몬의 첫사랑이죠. 하나는 현재 행방불명 상태고 에츠코는 실력 있는 탐정을 고용했다며 이번엔 희망이 있을 거라고 하죠. 솔로몬은 에츠코에게 하나의 생사 여부도 불확실하지 않냐고 하는데요. あんたも子供ができたらわかるわ。あの子にもしものことがあったら絶対なんか感じると思うねん. 도쿄로 온 솔로몬은 이후 시플리 은행에 도착하는데요. 이곳의 간부인 톰을 만나며 뒤통수 조심해야 하냐는 톰의 질문에 솔로몬은 오래 머물지 않을 거라며 안심시켜주죠. 그리고 일본의 이토 히로히토 천황이 암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후 솔로몬은 어릴 적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해 우리 어릴 때 네가 한 말이 네 아버지가 한국인은 그릇에 얼굴을 처박고 먹어서 꼭 개가 기른 것 같다고 한 말이 기억난다고 얘기하죠. 친구는 어려서 그랬다며 그 말을 부정하고요. 솔로몬이 착용한 에르메스 넥타이를 보고 성공했다며 놀라죠. 솔로몬은 식사 자리에서 직장 동료 나오미를 만나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요. 그런데 신부의 아빠가 다가와 솔로몬의 혈액형을 물어보며 O형이니 낙천주의자겠다며 성격 테스트를 하고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일이 과거고 지나간 일이니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되냐고 하죠. 솔로몬은 불쾌한 기분을 누르고 사위인 친구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하죠. 한편 오사카의 선자는 손윗동서인 경희의 병간호를 하는데요. 그 얼굴들이 보이더라. 꿈속에서 전부 그렇게 잊으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갈 때가 다 돼서 그런가? 지금은 다 기억하고 싶어 동서. 그 이름들도 얼굴들도. 마지막으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솔직하게 말해봐. 그 사람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 그렇게 선자는 한수와 처음 말 섞은 날을 떠올리고요. 여기는 도쿄에 사는 땅 주인 할머니 한금자가 사는 집으로 등장한 전남 목포시의 한 주택이에요. 작년 봄 이곳을 방문한 당시 실제로 주민분이 거주하고 계신 집이라 대문 앞에서만 영상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 집 앞에서 일하고 계시던 인근 주민분들이 안에 들어가서 구경하라며 대문을 열어주시는 바람에 이 집 마당을 촬영할 수 있었죠. 솔로몬은 금자의 집을 방문해 능숙한 한국어로 금자의 모성애를 자극하는데요. 금자는 노인네 고생한 얘기 질리지 않냐고 묻고
솔로몬은 그러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냐. 자식들을 생각해서라도 토지 파시라고 답하고요. 금자는 이런 지하로 거절하죠. 한편 에츠코는 하나가 8개월 전 도쿄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됐다는 얘기를 들으며 눈물 흘리죠. 이후 솔로몬이 야근을 하는데 전화벨이 울려 받는데 수화기 속 통화 상대는 바로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죠. 솔로몬은 널 찾겠다고 하는데 하나는 자신이 어둠 속에 있으니 찾지 못할 것이며 지금 네 옆에 있는 여자가 싫다며 또 전화한다고 말하고 끊어버리죠. 이후 경희가 세상을 떠나고요. 솔로몬은 선자에게 땅 주인이 땅을 팔지 않는다며 속상한 기분을 표현하죠. 선자가 솔로몬을 걱정하자 솔로몬은 다시 바닥부터 기어 올라가면 된다고 말하죠. 그리고 솔로몬은 선자에게 금자를 설득하러 같이 도쿄로 가달라고 부탁하죠. 결국 선자와 함께 금자를 찾아가 함께 식사하는데요. 제일 한국이 하는 공감대로 선자와 금자의 대화가 잘 통하는데요. 일본에 처음 왔을 때 이야기가 나오자 선자는 시집가던 때와 엄마 생각에 눈물을 흘리죠. 할머니 눈물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라. 울 자격 있는 분이니까. 금자는 선자에게는 깊이 공감하지만 솔로몬에게 할머니 데리고 오면 땅 팔 줄 알았냐. 인정머리 없는 놈. 사람이 부끄러운 줄 모르냐. 일가라고요. 솔로몬은 돈 주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 시대가 바뀌었다고 얘기하죠. 그라 뭐 평생 자식들 뒤에서 희생하는 기. 그 기울이 팔자다 이 말이가. 언제쯤 고만하면 되노? 죽으면 고만해도 되나? 소득 없이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금쪽이 솔로몬은 선자에게 마구 신경질을 내고요. 선자는 너 원래 착한 거 안다. 난 널 바르게 키웠다고 하죠. 그렇게 축 처진 채 회사에 돌아왔는데 이게 웬걸? 금자의 마음이 바뀌어 땅을 판다는 소식을 듣죠. 모두가 축배를 드는 그때 하나로부터 다시 전화가 오고요. 수야께도 난까 다이지나 몬시다도 차오? 솔로몬은 언제 볼 수 있냐고 묻고 하나는 볼 수 없다는 대답만 하고 어디가 많이 아픈지 콜록거리며 심하게 기침을 하다가 전화가 끊기죠. 그리고 선자는 모자수의 파친코 매장에 들이닥치는데요. 돌아가고 싶다겠다. 응? 한 번 더 우리나라 보고 싶다고. 가라앉히고. 무슨 말인지 너희 큰엄마 유골 내 여다 묻기 싫다. 고향으로 모실란다. 고향에 가고 싶다. 내도. 이후 금자는 은행 도쿄지사 회의실에 솔로몬을 비롯한 회사 중역들과 함께 앉아있는데요. 은행에서 건넨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죠. 대동한 금자의 자녀들은 형식적인 거라며 빨리 서명하길 바라지만 금자는 모든 내용을 다시 살펴보죠. 계약서를 모두 살펴본 금자는 서명을 하지 않고 일본어로 자신이 일본에 처음 왔을 때 이야기를 꺼내죠. 금자의 아버지는 끔찍한 여건의 광산에서 일했고 일본인들은 한국인에게 집을 빌려주지 않았죠. 더럽고 시끄럽다는 이유로요. 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들어 조그마한 집에서 돼지들을 풀어놓고 복닥복닥 생활해야 했기에 조선인이 시끄럽고 더러운 건 당연한 일이었죠. 금자는 이어서 한국어로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바퀴벌레라고 불렀지. 땅속에 다시 처박아야 된다면서. 잘 생각해봐. 그게 너한테 하는 얘기니까. 할머니 어디 들어보자. 네 할머니가 저 희죽대는 면상들 쳐다보며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그 몸속에 한 맺힌 피가 그 핏방울 하나하나가 이걸 못하게 막는다 하면 뭐라 말씀드릴 거야. 그래도 사인하라고 하겠니?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지 마시라고. 솔로몬의 말이 끝나자 금자는 통쾌한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나죠. 파친코 시즌1을 씹어먹은 가장 멋지고 깊은 울림을 주는 장면이었죠. 그렇게 계약은 취소되었고 톰은 분노하죠. 같은 시각 선자는 경희의 유골을 고향 땅에 뿌려주기 위해 모자수와 함께 한국을 찾는데요. 선자는 달리던 택시를 멈추더니 그토록 그리던 부산의 바닷가에서 한을 토해내듯 오열하면서 웃어대죠. 선자는 모자수와 함께 자갈치 시장을 벅찬 감회로 돌아본 후 아버지 산소자리를 찾아가지만
그곳엔 주차장이 들어서 있죠. 선자 모자수 모자는 영도구청에 가서 아버지 유골이 모셔진 장소를 찾는다는 신청서류를 작성하는데요. 일단 신청서부터 작성하이소. 성함은요 김선자입니다. 일본 이름은 반도 노부코. 아, 그쪽 분이시구나. 언제 넘어가셨습니까? 1931년에. 그라모 일본 국적이십니까? 은지예. 특별 영주권자라예. 여권은 한국 여권 아닙니까? 모자수는 할아버지 무덤 찾으러 왔는데 국적 운운하는 구청 직원에게 화를 내다가 엄마 선자가 말려서 참죠. 그토록 그리던 고국에 돌아왔지만 일본인이 아닌 선자는 대한민국에서도 그쪽 취급을 받을 뿐이죠. 여기까지 드라마 파친코 시즌1의 1화부터 5화까지 줄거리와 명대사를 타임라인 순으로 소개해드렸어요. 이 드라마는 일제시대 당시 일본의 악행과 역사적인 디테일을 잘 살린 매우 잘 만들어진 드라마고요. 애플 제품의 일본 시장 점유율이 한국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수준보다도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글로벌 대기업 애플이 이를 감수하고 우리 대신 이런 작품을 만들어 글로벌 OTT에서 제작 배급해줬기에 전 세계의 애플 TV 플러스 시청자들이 파친코를 통해 우리의 뼈아픈 역사에 대해 잘 알게 된 것에 대해 놀랍고 고맙다는 대한민국 시청자들의 반응이 많죠. 원작 소설에서는 고한수가 60년에 걸쳐 선자와 그녀의 집안에 얽혀드는 일제에 적당히 협력하는 야쿠자이자 나쁜 남자, 나쁜 놈으로만 그려지는데요. 한수한테만 분량이 몰빵된 7화 관동대 지진 에피소드는 원작에서 과거사가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한수 캐릭터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에피소드여서 그 자체로도 호평이 있는데요. 일본인 자경단이 아무 죄 없는 조선인들을 쫓아다니며 이유 없이 산채로 화형하는 장면이 들어갔고 우리 역사 교과서에도 나오는 탈옥한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을 죽이고 약탈한다.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식의 유언비어 유포 장면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관동 대지진 시기 조선인 학살에 대한 묘사가 충분히 들어갔죠. 드라마 파친코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께 강력 추천드리고요. 한류 스타 이민호 배우를 좋아하는 해외의 K-드라마 팬분들께도 꼭 보시라고 추천드릴게요. 지난달 말부터 스트리밍 중인 파친코 시즌2는 다음 달 모든 에피소드 공개가 완료되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애플 TV 플러스에서 시즌1부터 시즌2 정주행해보세요.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많이 감사드려요. 출발 오디오 여행이었어요. 고맙습니다.